자, 오늘 4월 18일 마감 시황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시장은 질이 멸렬하고 상단은 역시 위험하다라고 잡아봤습니다. 시장 보시면은 물론 변동성은 있죠. 밑으로 변동성은 있다가 장마판이 좀 잡혔는데 장마판이 잡힌 이유는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 그래도 장마판에 매수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장 초반에 마이너스 소폭 매도로 포지션을 잡았다가 장중에 꾸준하게 매수 포지션으로 잡아줬고, 요즘 왜 기관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기관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경제 지표로 보면은 지금 사실은 매수 포지션을 강하게 잡기는 좀 힘듭니다. 근데 외인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린다시피 시장이 그렇다면 그런 거거든요. 현물은 사고 선물은 매도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거의 무포지션에 가까운 포지션으로 개별주 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현명한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경기 지표가 안 좋게 나오고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지수는 올라가는데 그럼 돈은 먹어야 되겠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원 포지션을 잡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선물은 시장을 슛을 치면서 해지를 하고 개별주로 먹는다. 이거 무포지션에 가까운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나쁘지 않은 포지션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기관들은 지금 확증에 빠져 있죠. 보시면은 기관들은 최근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1조 넘게 던졌습니다. 던지는 걸 보고 확실히 조금 기간이 조금만 올라오면 힘들어 하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가격 메리트가 생겨야지 다시 한번 매수를 해줄 수 있거나 어떤 이제 터닝 포인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들의 수급 때문에 조금 장 막판에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사실은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코스피 312 종목 상승, 579 종목 하락, 코스닥도 508 종목 상승, 996 종목, 거의 뭐 1000 종목 하락을 했다는 얘기죠. 트렌드가 그렇죠. 개영주들이 시장을 잡아주고 실제로는 시장은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입니다. 현대기아차가 IRA 세부 지침에 따라서 고저금 혜택을 받는 세액 공제에서 제외가 됐고, 그러면서 자동차 섹터에서 고전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거는 약간 정치적인로 생각을 좀 해보면은 미국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선물을 주고 싶은 걸 수도 있어요. 이제 미국하고 한일 정상회담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뺐다가 정상회담 이후에 마치 다시 보조금 혜택을 받는 걸로 되돌리는 것처럼 뭔가 선물을 주려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가가 된 조금 조정을 주는 종목들은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느낌들이 좀 있고요. 중국, 어제 말씀드렸던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 전년 동기 대비해서 4.5%, 로이터 기준 전망치 4.0%를 웃돌고 있었고, 3월 소매 판매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6% 증가율을 보이면서 2021년 6월 이후 최고치 기록. 하지만 3월 산업 생산 증가율은 3.9%,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 5.1%에 그치면서 각각 시장 전망치를 밑돌면서 혼조된 정제지표가 나왔다 정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 뭐 부실했던 어떻게 보면 혼조 양상이죠. 보시면은 보여드릴게요. 오늘 계속 장중에 제가 브리핑은 드렸는데 중국 시장입니다. 밑으로 내려가죠. 지금 본토죠. 중국 본토장 상해 정도는 강보합 정도 0.23% 정도 상승했지만 항생 0.63%, 대만 0.59% 하락을 하면서 혼조 정도의 양상을 보였다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유럽 시장 계속 소폭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 지수 선물 역시 소폭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이할 만한 거는 상따가 이렇게 위험하구나 라는 생각들을 여러분들 좀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포스코 종목들이 좋았는데, 물론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제 그저께부터 뉴스가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포스코가 에코프로 나오듯이 나오는데,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도 오늘 고가 6%대까지 갔다가 0.65% 빠지면서 마감. 이거는 그래도 얼마 안 움직였는데,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상따 들어가신 분들 많으실 거거든요.
이게 24%까지 올라갔다가 8%까지 떨어졌으니까 위에 잘못 물리신 분은 16%씩 지금 마이너스가 났다는 얘기예요. 기도하고 있겠죠. 왜냐하면은 에코프로를 봤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에코프로처럼 움직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을 테니까요. 포스코 스텔리온 같은 경우도 오늘 고가 거의 상한가 들어갔었네요. 29.97%까지 갔다가 종가는 16%, 상한가 풀고 13%가 더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따가 이렇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최근에 2차전지 이슈 때문에 되게 좋은 흐름인데 지금 마음들이 급하신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이라는 거는 방향성을 잡는 데까지 어느 정도 시간, 그러니까 저도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이 부러지면 우리도 인버스 탈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면서도 상방 베팅을 하고 있잖아요. 주식을 산다는 거는 상승 베팅이니까요. 근데 이 구간이, 이런 상황이 꽤 오래 지속될 수도 있어요. 시장이 지지부진하면서 종목이 도는 상황들이 꽤 오래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어느 날 하루 부러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단계 슈팅이 나왔던 종목들은 지금 보시면 오늘 상따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마이너스 14%인 겁니다. 13%, 14% 마이너스를 하루에 먹은 거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부서져서, 장이 부서질 때 같이 부서져서 내려오면은 뭐 한 20% 이상은 금방금방 부서집니다. 근데 하방이 좀 단단한 종목들은 빠져도 4, 5% 빠지면은 그때 포지션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리스크 관리까지 한다고 생각한다면은 너무 마음을 급하게 먹을 필요는 없다. 위험한 종목들은 위험한 이유가 있고 그만큼의 리스크를 각오해야지 수익을 볼 수 있는데, 글쎄요, 좋은 자리에 사지 않는다면은 사실 종목을 오래 끌고 가기도 힘든 것도 사실이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하루가 아닌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